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현 멘토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쉬는 날이었죠. 연휴 잘 쉬셨습니까? 자, 오늘 오랜만에 제가 또 나왔는데요. 시장은 오늘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스가 정말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요번엔 잘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죠? 유가도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또 걱정인 것은 미국이 고용지표가 좋아서 또 금리 인상을 또 할 것인가, 9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해요. 나라에 돈이 없는지,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부양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가. 어제 좀 오르는 듯 싶더니만은 오늘은 도로 가던 지수가 그냥 내다 꽂아버리는, 참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종목들 잠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AS 6개죠?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시장 보는 방법, 수급 보는 거나, 그리고 단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개발한 것도 있긴 한데요. 그건 좀 다음에 보도록 하고, 일단 수급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종목, 6개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을 좀 보죠. 빼놓을 수는 없죠. 자, 셀트리온 주가가 요 근래 이제 코스닥 시장을 먼저 보자면요. 코스닥 시장이랑은 전혀 문제가 없이 다르게, 자, 코스닥 보죠. 자, 코스닥이 4월 22일부터 해가지고 아주 급락을 갖고 왔죠. 쫙 밀렸다가 쫙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또 빠졌어요. 자, 다시 셀트리온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셀트리온 주가는 별 반응은 없었어요. 이때쯤인데요. 별 반응은 없이 그냥 잘 버텼습니다. 근데 이전 3월과는 다르게 21선을 좀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아픕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10일 거래일째 지금 파란 음봉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11일 연속 음봉. 이게 말이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셀트리온도 좀 내려오니까 좀 걱정이 돼요. 코스닥이 올라갈 때 얘는 또 안 올라갔어요, 원래. 그런데 셀트리온은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시아 시장 말씀드렸고, 남미 말씀드렸고, 북미, 미국 시장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다. 제가 미국 시장은 이제 귀에 닦지 않겠죠.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그 안에 허가가 나서 판매가 시작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해서 판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튀어오르는 겁니다. 셀트리온을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떨어진다고 21선 깨고 내려갔으니까 매도 처벌해야지,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얘는 기회를 주면 절대 배신을 하지 않을 종목입니다. 않을 종목이에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칠판으로 가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칠판으로 조금 바꾸고요. 네, 흰색 펜을 좀 꺼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셀트리온을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보니까 현재 이제 작년 1월부터 볼게요. 1월, 2월, 네, 자, 3월 좀 보고요. 다음에 이제 6월 좀 보고, 이렇게 12월 제가 좀 달력을 적어놨어요. 중간에 생략하면 되는 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럽 이슈가 언제 나왔죠? 여기에 이제 유럽 이슈가 더해지면서 실적을 추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미국이죠? 네,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유럽이 거의 3월부터 해서 매출 포인트가 쫙 늘어나는 포인트가 나왔고요. 미국은 거의 한 제가 볼 때 12월부터 해서 매출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전에 나왔던 거 작년에는 뭐 일본도 있었어요. 일본도 있었죠. 그리고 남미 쪽부터 해서 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매출 포인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요만했던 램샤마 매출이 일본 끼고 멕시코 끼고 뭐 남미 나라 끼고 아시아 끼고 유럽도 막 끼고 하다가 미국 껴버리면 요렇게 되는 거죠. 매출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이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늘어납니다. 미국 매출까지 완벽하게 잡히는 시점은 언제죠? 2016년입니다. 2016년이 되면요. 셀루메드는 정말 승승장구해 나가는 시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이요. 얘기하면 안 되는지 뭘 얘기했네요. 하도 입에 붙어가지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되는데, 셀트리온이 정말 그럼 실적이 얼마큼 많이 좋아질 것이냐. 이미 지금 약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게 2015년 초부터 해서 이렇게 2015년 말까지 흐름이거든요. 요때가 현재 가격,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가 얼마일까요? 현재 지금 여기가 8만 원이죠? 네.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해 제가 볼 때 미국 허가가 나오면 10에서 15만 원 가 있을 거고요. 내년 매출 발생해서 2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올 초 말씀드렸던 것은 올해 코스닥에서 셀트리온으로 시작해서 셀트리온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에서 제 입장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해서 제조업 시장을 해외 글로벌 제조업 시장을 저희 나라가 먹어갔죠. 그렇죠? 먹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글로벌 그 제조업 시장을 먹었고요. 여타 다른 일본의 제조업 시장을 저희가 먹었잖아요. 잘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 시장에서 살펴보자면 뭐 건설 제가 뭐 적는 걸 보세요. 화학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정유? 같으니까 좀 넘어갈까요? 뺍시다. 또 뭐가 있죠? 조선 반도체 넣을까요? 반도체는 아직 경쟁력이 안 되긴 하는데 요 제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들어도 여러분들은 사용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요거 만든다고 전 세계 어디에서 이 제품 안 쓰나요? 그런 건 아니죠. 사용을 한다고요. 이 제조업들은 중국에서 기술력만 있고 싸게 만들어주면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하자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쵸? 사용을 합니다. 몸이랑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해요. 싸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요것들이 어디로 가요? 중국에 먹힐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어디로 또 먹혀요? 인도에 먹힐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시장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그럼 제조업은 사실 종목을 사가지고 계속 이거를 쭉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물인터넷, 핀테크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IT나 마찬가지로 제조업 자체는 앞으로 정말 10년 동안 먹거리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본도 그랬어요.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은 그렇지 않아요. 바이오, 제약, 안 써져요. 자, 헬스케어는 영어로 쓰죠. 너무 시간 가니까. 자, 헬스케어. 요거를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약 쓸 거예요?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거 쓸까요? 약을?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먹어요. 안 써요. 안 한다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인정을 받아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건 아예 지금 이쪽은 사실 취급하기가 힘들잖아. 뭔지 아시죠? 넘사벽이에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넘사벽이잖아요. 네. 중국은 우선적으로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조금 많이 키우고 있는 단계, 아직까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인프라 부분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지금 잘 안 돼 있나요?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90% 이상. 중국은 아직도 그걸 키우고 있는 중이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뭐 건설이나 제조업들은 어쨌든 간에 다, 사양 산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개발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먹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따 건설 대비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기술력은 계속 좋아지는 거니까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유출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근데 요거는 사람들의 인식 문제입니다. 쉽게, 바꾸질 못하는 것들이에요. 바꾸지 못하는. 선진국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 약이 정말 좋은지 말지 상관도 없이 그냥 사다 쓰죠? 사다 쓴다고요. 그냥 갖다 먹잖아요. 옛날에 이제 아메이면 최고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화장품에 대해서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하죠. 얼마 전에 남대문에서 특정 브랜드가 짝퉁 상품을 팔았습니다. 짝퉁 상품을 팔았어요. 남대문 특정 브랜드 매장에서 중국인이 제품을 사갔는데 그게 짝퉁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쥐죽은 듯이 싹 내려가더라고요. 왜? 현재 이쪽은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중요하게 시장 경제를 살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명동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죠? 중국 사람, 일본인이 더 많아요. 그 트렌드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강남 쪽으로 많이들 오고 있죠. 강남에서 또 코엑스 쪽으로도 많이들 구경하십니다. 이젠 또 잠실까지 가죠. 제2롯데월드가 있으니까. 조금 약간 이제 개장을 하는데 약간 불안한 것도 있긴 하지만 튼튼하게 잘 지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진에 대해서는 다 안전하게 설계가 돼 있는 그런 건물이니까. 그렇죠? 어제 중국인들 면세점 했다 하면은 관련주, 면세점 했다고 하니까 면세점 이슈가 생기면서 관련주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근데 이것도 한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의 이슈가 워낙에 인구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나오는 건데, 결국 이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간다? 제약, 바이오, 이거 바이오요. 네. 바이오, 그 다음에, 한글로 쓸까요? 헬스케어. 요겁니다. 근데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또 잘 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잘 아시죠? 2017년, 대선은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곳이 이제 고령화로 진입한 나이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도 어디로 갑니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밀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놔두고요. 잠깐 다시 돌아가서. 셀트리온은 큰 걱정 없이 계속 조금 보유하시면 돼요. 정말 좋은 종목은 기회를 주면 거기만큼 보답을 해줍니다. 짧게 종목을 막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와장창 사가지고 좋은 종목을 많이 사가지고 오래 들고 가서 수익이 100% 200% 먹으면은 장땡입니다. 수수료도 증권사에 안 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아모레 퍼시픽을 제가 했어요. 요게 이제 액면 분할을 마치고서 가격이 마이너스 90% 떨어졌죠? 네, 액면가를 10분의 1로 줄였으니까. 자, 그리고 주가가 좀 잘 갈 줄 알았지만은 가지는 못하더라. 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는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딱 거래 정지 들어갈 때 정말 지수가 잘 갔던 시점이었어요. 4월 20일경까지. 차트를 좀 같이 보시자면 대단합니다. 자, 요거랑 해가지고 추가를 해가지고 업종으로 해서 자, 볼게요. 보시면 이제 위에가 조금 좁게 해볼까요? 위에가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아래가 이제 지수 포인트입니다. 네. 참. 아모레 퍼시픽이 거래 정지를 딱 하고 난 그날부터 해서 코스닥 지수가 와장창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올라가는 날 좀 돌아서서 여기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딱 상장을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야,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딱 거래 정지가 되어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해서 오마이갓. 네. 근데 딱 풀리는 시점부터 해서 코스닥이 반등을 하는 시점. 피해를 전혀 안 봤어요. 전혀 안 봤어요. 아모레지도 마찬가지죠. 전혀 안 봤어요. 그러니까 딱 느낌에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은 정말 돈을 버는 운이 대단하신 것 같다. 그렇죠? 이거 사실 천운이거든요. 지수가 뭐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는 힘들어요. 천운이다.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래서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의 시점에서 살펴보자면 액면 분할을 하고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볼게요. 자, 거의 뭐 죽어있던 거래량들, 뭐 100만 주까지도 거래량이 나왔고 이전과는 완전 다른 거래량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거 잠깐 빠졌다고 해서 걱정할 거냐? 그럴 종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죠. 얘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사람 미치죠. 와, 저때 샀으면 좋았을 걸. 사실 이게 그럼 저때 얼마야? 8만 원일 때 샀으면 대박이었겠네. 80만 원이었죠. 80만 원에 샀으면 대박이었겠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액면가를 사실 액면 분할했다고 해서 종목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눈속임이잖아요, 사실. 눈속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살만하구나. 원래는 안 했으면 지금 370만 원이죠. 사기 힘들구나. 그냥 이런 인식들. 주식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살펴봐도 액면 분할했다 그래서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 쉽게 접근하는 건 맞는데 그런 판단을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보십시오. 4월 초에 이거를 말씀드렸고 뭐 사실 많이 수익 중인 종목이에요. 셀트리온도 같이 수익 중인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계속. 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아직 전혀 안 죽었고요. 계속 상승적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들이니까. 중국인 매출에서 화장품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동절 특수 이후에 새롭게 다시 나온 게 중국의 금리 인하 이슈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좀 주는 시점이었는데 약간 죽긴 했지만 또다시 9월 달에 나오기 전에 한번 실적 이슈로 올려주고 9월에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추석도 있잖아요. 네. 정월대보름. 그 이슈 맞춰서 또 민족대이동 나오면서 관련주 또 올라가겠죠.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아모레 퍼시픽 같은 애는 이런 이제 종목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 나온다고 요거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방금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정말 좋은 종목들은요. 문제가 없고 정말 양호한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믿음을 주고 기회를 주고 얘에게 그래 내가 너 믿었으니까 샀으니까 내가 너한테 시간을 좀 더 줄게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다시 기대에 부응하는 주가를 보여줍니다. 주식이란 건 그래요. 그래서 분석을 완벽하게 한 종목들을 기업 방문을 갔다 온 종목들을 들어가 주식을 사면 갔다 와서 분석을 끝마치고 얘는 정말 대단하구나 매수해뒀으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돈을 버는 길이지. 그냥 막 10% 올랐다고 팔까 말까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요. 손을 묶어버려야 돼 그냥요. 묶어버려야 돼요. 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한 7, 8% 넘어가서 10% 되니까 막 어떻게 하지 손가락이 막 근질근질해서 매도를 쳐버립니다.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분들은 카지노 같은 데 가시면 돈을 다 잃고 오죠. 다 잃고 오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뼛속까지 파헤치고서 한번 사두고 1년, 2년, 5년씩 가져가시잖아요.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10년 전에 사던 주식 놔뒀는데 20배가 됐어. 막 이런 거. 근데 그 사람 뭣도 모르고 사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름 공부를 하시고 넣어두신 거죠. 근데 지금이라고 다시 사두고 10년 뒤에 앞으로의 2030년이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코스피가 계속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요. 코스피는 횡보를 해서 몇 년째 횡보를 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계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고요. 포텐이 터지질 않았을 뿐이지 지금 당장에 곧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아모레퍼시픽은 얘는 40만 원 다시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봐냐? 50만 원까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삼성 SDS 볼게요. 얘가 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삼성 SDS가 이제 갈 때 된 거 아니야. 자, 작년 11월 언제 상장을 했었나요? 얘가 이때였나요? 11월 초에 상장을 했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왔어요. 이제 왔어요.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큰일 났다기보다는 제1모직 보호예수 물량까지 풀리고 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6월 중순 이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막 크게 올라가거나 하기는 사실상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 차트상의 분위기는 여기 바닥 포인트 나왔어요. 이 바닥 포인트 나왔으니까 이제 반등 주겠지 하고 매수를 하신 분들, 네. 하셨는데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그냥 꾹 기다리셔야 돼요. 꾹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잠깐 올라가다 떨어졌다고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자, 삼성 SDS 지금 어떤 찌라시가 돕니까? 어떤 찌라시가 돌아요? 삼성전자로 합병된다 막 찌라시가 돌죠? 그쵸? 제가 볼 때는 합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이 회장으로 가시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꽉 안아주면서 가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S는 좀 길게 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것도. 아셨죠? 꼭 기다리고 홀딩 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인바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빨리 볼게요. 한번 짚어드릴게요. 인바디 같은 경우도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거의 현재가 부근입니다. 지수 빠진 거하고는 큰 문제 없이 주가가 제자리로 잘 올라와주고 있고 상승 랠리를 펴고 있습니다. 최성분 분석기 요거 네 전 세계 1위 잘 팔립니다. 한 대당 2천만 원 가까이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운동선수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이 사용을 해요? 아주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사용을 합니다. 미국에서 말씀드려보자면 NBA나 미식 축구는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야구나 메이저리그나 그런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 하여튼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쪽 한 팀마다 거기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만큼 정확한 제품이에요. 거기서 다 이거 써요. 다른 거 안 써요. 인바디 제품 씁니다. 잘 맞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매출 구조가 또 재밌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7년 대선의 주요 유권자가 고령화사에 진입하신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있으신 분들인데 요즘의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한번 가봤는데요. 분양하는 데다가 체성분 분석기 있죠, 이거. 인바디 거, 이런 거. 그거를 바이오스페이스. 딱 놔뒀더니만 우리 어머님들이 줄을요, 쫙 서시는 거예요. 한번 좀 검사 받으려고. 검사 받는데 돈 들잖아요. 비싸게 10만 원도 받아요. 근데 공짜로 주잖아. 쫙 줄을 서가지고 그거를 아파트 분양 하는 데서 해주더라고요. 와. 그만큼 니즈가 강한 거죠. 그만큼 건강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비싸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보조금이 나오고 의료보험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 인바디 제품들은 계속적으로 불편해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싸지고, 그쵸?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스페이스일 때 주가가 아마 5,000원 막 이랬어요. 차트 보자면 이럴 때 5,000원 막 이랬어요. 5,000원, 7,000원, 8,000원 뭐야 이거 언제 가나 싶었는데 불과 1년 전이에요. 지금은 4만 원까지 갔었죠. 이런 종목들은 절대 배신을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각 업종군에서 1위를 하는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업황이 제조업이 아닌 요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안에 있는 요런 인바디 같은 종목은 절대 배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종 종목을 보실 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안에 있는 종목을 제가 계속 올해 초부터 말씀드리죠. 비중의 50%를 채워 놓으셔야 돼요. 종목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50%의 비중은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법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하이트진로는 지수 빠지고 같이 신나게 빠졌어요. 그렇죠? 지수 빠지면서 같이 신나게 빠졌어요. 다 내려왔어요. 근데 하이트진로는 좀 꺼냈던 이유가 그냥 배당주 중에 하나 봐라. 증권 우선주도 괜찮다. 배당주 중에 하나를 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여름이 이제 시원하게 다가오고 있죠. 지금 비가 좀 많이 오지만 요거 끝나고 나면 밖에서 이제 많이들 드세요. 2분기 실적이 보통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가 배당 이슈도 있고 실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어떻게 상승을 줄기 시작할 것이다. 자, 차트 분위기로도 보자면 여기 바닥 포인트고 두 번째 바닥 포인트고요. 세 번째 바닥 포인트 이러시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라인 따라 산말리 해버리면 조정이 나와도 한계치가 거의 나왔고요. 그 다음 다시 반등을 줍니다. 자, 그런데 고점이 벌써 3개나 맞아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어디인가요? 여기죠. 그러면 24,500원까지 네가 가겠구나. 자, 물려 계신 분들이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 얘도 시간만 여유롭게 주면은 상승을 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는 종목. 여유로운 종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 빠졌다고 징징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셨죠? 꼭 참고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하이마트 볼까요? 자, 롯데하이마트 볼게요. 롯데하이마트가 주가가 정말 잘 갑니다. 이 종목은 3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롯데하이마트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잘 나올 거라고, 올해. 왜? 제가 집이 수원인데 롯데백화점을 갔어요. 그러니까 수원역에 애경 AK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뒤에다가 롯데백화점을 짓더라고요. 롯데 아울렛이랑 같이 지었습니다. 근데 롯데 시네마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같이 아울렛이 붙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울렛 중간쯤에 굉장히 크게 롯데하이마트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게. 다른 아울렛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들이 유진기업에서 하이마트를 가져와가지고 롯데 이름을 딱 붙이고 투자를 작년 말까지 줄기차게 한 다음에 올해부터 돈을 딱 뽑는 시점. 차트를 딱 열어보니까 정말 인수하고 나서부터 참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참 올라가더라. 왜? 올해부터는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차트가 난리를 뿜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3월, 4월, 5월, 6월. 2분기는 또 어떨 것 같으세요? 이사를 언제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 이사? 지금 봄에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요, 봄에. 시원시원하잖아요. 가을.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돼요? 많이 팔린다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LG 전자 쪽에 신혼부부들이 막 좀 싸게 팔던 집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거기서 매장 지점장이랑 직원이 둘이서 짜고 치고 돈을 받아놓고 계약금을 받고서 들고 튀었어요. 2억 5천인가? 들고 튀었어요. 그거 2억 5천 벌려고 사기를 치는 나쁜 놈들아. 네. 그랬어요. 롯데마트 그런 건 아직 없네요. 네. 롯데마트 제품도 싸죠. 핸드폰도 팔죠. 네. 다 팔아요. 근데 그런 걱정도 있어요. 백화점 제품이 가장 좋잖아. 그리고 이런 이마트 내에서 파는 거나 하이마트에서 파는 건 제품이 안 좋아. 예. 그런 인식이 있죠. 그런데 백화점에서 보통 저 같은 서민들이 백화점에서 물건 같은 제품 사나요? 잘? 하이마트 싸잖아요. 예. 이쪽으로 많이 가요, 사실. 인터넷으로 사거나.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싼 거 찾아보려고 저희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일부러 비싼 거 사려고 백화점 안 가잖아요. 백화점에서 가서 구경하러 가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뛰는 구조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3월 부산대구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고 4월 부산대구 강연회 때도 하이마트에 대해서 롯데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 그때 3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올해 말까지 제가 무조건 가져가세요 라고 딱 찍어 드리고 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던 세 종목들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잘 가고 있어요. 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대구, 부산을 가게 될 경우에는 또 제가 좋은 선물을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때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종목을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이제 수급을 보는 법을 제가 좀 어떤 수급에 주목해야 될까? 어떤 수급들이 정말 참된 수급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급 4가지 수급을 이끄는 기간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좀 제가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급 포인트는 우선적으로 항상 보는 건요, 이제 투신입니다. 투신은 내 돈을 맡겨서 운영해주는 기관이죠. 개인 돈을 잘 운영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투수인 연기금. 자,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좀 살겠다 싶지만 연기금은 1년에 거래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연기금이 막 종목을 하나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1년에요. 샀다, 팔았다, 샀다, 끝. 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끝.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한번 종목을 사기 시작하면은 그 종목은 계속 삽니다, 보통은. 꾸준하게 사요. 그리고 되게 오래 끌고 가요. 오래 끌고 가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뭐죠?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나 기관들의 고유 자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들어올 때 얘들이 맛배기로 한번 1번으로 좀 들어왔다가 괜찮구나. 네. 2번 들어오고 3번 투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여기 좀 바뀌기도 해요. 바뀌기도 해요. 대체로 금융투자가 좀 갑자기 많은 물량이 들어올 때는 조금 있다 보면은 얘들이 꼭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서를 꼭 정하자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같이 섞기도 하고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금융투자 쪽이랑 투신권이 같이 들어온다 싶으면 좀 괜찮네. 그리고 그럼 연기금이 곧 들어오겠나?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숨겨진 우리 기타 법인. 우리 기타 법인 친구들도요, 한번 줄기차게 매수 들어오면은 계속 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들은요, 무섭게 빠져나가요. 무섭게 빠져나가요. 근데 기타 법인 애들이 조금 매수를 가다하면서 들어온다 싶으면 얘들이 정보력이 되게 좋아요. 정보력이 좋아서 매수 매도를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기타 법인 쪽 매수가 들어온다면 무슨 냄새가 나는 종목이구나 보시면 돼요. 냄새가 나는구나. 작은 종목, 큰 종목 가리지 않고 냄새를 잘 맡습니다. 냄새를 잘 맡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라고 있죠? 보시면 국가 지자체, 지방 지자체 이런 그 물량들인데 얘들은 주로 이제 단기에 단기. 뭐 종목을 사가지고 막 되게 막 1, 2년 이상씩 가져가진 않아요. 단기 트레이딩을 좀 주로 하는 이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들어오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돼요. 연기금 들어오면 좀 받치는구나. 투신, 금융투자 같이 들어오면 좋네. 그래서 금융투자랑 투신의 연기금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딱 보인다 싶으면은 괜찮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크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조정이 많게는 뭐 20%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 길을 못 참고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의 상승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수급이 정말 완벽하고 좋은 종목들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또 약간의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어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재역전의 현상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주식 챔피언에 추천드렸던 NC소프트를 잠깐 볼게요. NC소프트를 보자면요. 자, 기관들이 계속 막 들어오다가 보이시죠? 확대를 조금 되는지 볼게요. 확대를 해볼게요. 기관들이 보이시죠? 왜 세 번째가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4월달 엄청나게 매수가 외인들이랑 같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요 근래에 4거래일 동안 기관들이 매도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으로 당겨봤더니 누가 팔았냐? 금융투자 4일 연속 팔았어. 투신 은행, 근데 연기금은 더 샀어요. 펀드, 국가 샀어. 자, 연기금은 받쳐주고 있다. 근데 투신권이랑 금융투자 나갔는데 많이 나갔나? 4일 연속 나갔는데 나간 수량을 봐야죠. 물량을 봐야지. 24,000주, 13,000주, 4,000주, 24,000주. 그 전에 얘를 샀던 기관들의 매수 물량은 17,000주, 25,000주, 78,000주, 11만 주, 11만 7천주.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차트상에서 보니까 여기 잠깐 기관들이 판 모양에서 조정이 좀 나왔어요. 여기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이거 불안해? 그런 거 아니죠. 보통 매수한 수량에서 요 매수한 물량 있죠. 이 매수한 물량에서 절반 정도가 한 5거래일 만에 나오면 확실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5만 주, 15, 16, 그쵸?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40한 3만 주 가량의 물량에서 한 5거래 일주일 만에 20만 주 정도가 나가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 거지만 지금 몇만 주 나갔어요? 5만 주, 6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느 지점에서의 차익 실현 정도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외인은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올라간다고 요때 사세요. 그러다가 요게 21선이 노란 게 21선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깨면은 팔아야지. 21선은 생명선이니까 팔아야지. 21선은
생명선인데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매수를 보통 하시죠. 근데 거기서 던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이 이렇게 수급이 완벽한 상태고 매출 구조가 좋은 상태인데 조정이 나왔다고 홀랑 던져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사실 보통 종목을 매수할 때는 타고 올라갈 때, 조정받다 올라갈 때 이런 자리가 참 좋긴 해요. 예. 뚫고 올라간 자리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구간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구간.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 많이 들어오다가 빠져나간 냄새는 언제?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해서 매수한 물량에서 일주일 안에 절반 정도가 빠져나가면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내일 2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은 그때는 피해야겠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는 없다. 다시 한번 기관이든 외인이든 매수가 들어왔는데 칠판으로 좀 적어드릴게요. 기관이든 외인이든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한 100%, 100만 주를 샀어요. 예를 들어요. 100만 주를 샀어요. 그런데 약 5거래일 만에 이 50%의 물량이 빠져나간다 하면은 한 50만 주가 빠져나갔다 싶으면 얘는 지금 얘들이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매도 치고서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야.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요것만 좀 보셔도요. 크게 물리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하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관들이 들어온다, 외인들이 들어오니까 매수를 해야겠구나라고서 많이들 생각을 해요. 기관들이 한 2거래일 정도, 1거래일에서 2거래일 매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라 쳤을 때 얼마가 매수가 들어와야지 얘가 기관들이 사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래도 얘 거래량에서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20% 이상은 들어와줘야지 뭔가 이슈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도 안 되고요. 이틀 정도 돼서. 그러니까 이틀치를 합쳤는데 평균 20% 정도가 기관들이 매수를 외인이 매수를 확 들어오면은 요거 뭔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기관과 외인이 합쳐 들어왔을 때는 30% 이상은 조금 잡아줘야 돼요. 그럼 보통 그날은 주가가요. 이렇게 튀어 올라가요. 많이 튀어 올라가죠. 주가가 이렇게 양봉을 크게 그리고 또 다음날 이렇게 크게 그리면서 크게 그리면서 이게 터졌어. 이틀인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HTS로 장 중에 수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고 예측이 되죠. 그걸로 인해서 보통 둘째 날 이때쯤에 매수를 들어가죠. 그 다음날 오르니까. 이게 또 뭐예요? 적산병 패턴이 됩니다. 적산병 패턴에서 어떻게 돼요? 더 가겠구나 하고 개인들이 달라들면은 이때 우리 끌어올려 주셨던 기관들이 한번 툭 털어냅니다. 그럼 개인들이 아이고 속았네 하고 물량을 샀던 거를 그대로 손해보고서 툭 뱉어줘요. 기관들은 걔들한테 던져버리고. 떨어지잖아요? 기관들은 옳았구나 하고 다시 매수 들어옵니다. 개인들은요, 절대 외인들하고 기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개인이 운영하는 돈이 훨씬 많지만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단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회원들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작은 흔들림에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런 포인트를 항상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관 외인들, 그 사람들은 이게 되죠. 많은 투신을 말씀드려보자면 펀드, 많은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서 수백 명이 모아둔 자금을 몇 명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쵸? 그쵸? 이 사람들이 내가 니들 믿고서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따지고 보자면은 단합이 굉장히 잘 돼요. 개인들이 어떻게 단합을 한 겁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증권사 가서 펀드 좋은 거 해주세요 했더니 요거 좋습니다 하고 가입을 했어. 그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죠? 얼마나 단합이 잘 되겠어. 개인들이 증권사 가서 내 돈을 단합하는 데 넣어준 거야. 근데 거기서 운영을 못해서 빠그라지는 거지. 네. 시장이 안 좋고 하니까. 여기서 펀드가 나랑 안 맞다. 누구는 펀드가 나랑 너무 잘 맞아. 그거는 운용력의 차이인데 시장을 좀 크게 보셨을 때 지금의 시장에서는 사실 펀드가 저는 약간은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차례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펀드는 살짝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가치주 성향이 좋은 종목들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서 갈아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넘어와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수급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연기금이 자꾸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왜 안 가요? 그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연기금은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요. 쉽게 나가질 않아요. 쉽게 나가지 않아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그 자문사에서 연기금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죠? 자산운용사 있고 자문사에서 이렇게 있죠? 그 회사에서 종목 하나를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종목을 선택했으니까 연기금 돈으로 그냥 이거를 냅다 사버립니까? 아니요. 그렇게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연기금에다가 뭘 제출해야 돼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매수 가능한 조건이라는 게 있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보내고 연기금에서 오케이 해서 매수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종목 계속 사요. 꾸준하게 사요. 잘 안 팔죠. 연기 한번 들어오면 계속 삽니다. 보통 2, 3년씩 사기도 해요. 그리고 적정 수준이 됐을 경우에 매도를 하죠. 뭐 자금이 워낙에 많잖아요. 조단이잖아요. 그래서 내추럴엔더텍의 연기금 자금이 한 200억 이상 들어가 있죠. 그거 날려다 다른 거에서 커버 치는 뭐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매년 10% 이상씩은 수익을 좀 냅니다. 네. 다른 데서 워낙에 좀 까먹는 경우, 해외 투자하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기금은 무조건 가치 투자입니다. 왜? 3번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건데 여러분들은 과연 기다리실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제 말은. 1년이고 2년이고 한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되시냔 말이죠. 내 손가락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참 웃기는 게요. 종목이 가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왜 이래요? 다시 지울게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갔어요. N자형이다 샀어. 근데 수익이 10%가 났어. 얘가 조금 내려와서 수익이 플러스 5%가 됐어요. 이 5%는 내가 꼭 못 먹은 돈 같아. 너무 아까워. 다들 그래요? 이거 여기서 팔면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팔려니까 너무 아까워. 기다려볼까? 하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경험을 한 번씩 하죠. 그러게 마이너스가 30%가 나면은 그냥 보기도 싫은지 다른 계좌에 처박아 버려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샀어요. 사는 버릇은 똑같아. 파는 게 어려워요. 주식은 사는 거는 그냥 쉽게 삽니다. 파는 게 예술이죠.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게 예술입니다. 샀는데 이제 떨어지는 5% 되면 여기서 팔아치워요. 떨어진다. 플러스 막 7%. 그러니까 10% 나던 게 플러스 7% 나니까 이거라도 뭐까지 팔아치워요. 근데 바로 딱 올라가 버리죠 또.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또 막 사람들이 돼요. 근데 이게 종목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 기본 전제에 깔려 있고 그다음 매매에 대한 버릇이 문제인 건데
종목 선택이 진짜 잘못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흔들리들 마셨으면 좋겠어요. 세력들은 다 여기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좀 강의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단타들을 조금 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단타 좋아요. 저도 단타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요즘엔 뭐 안 합니다. 힘들거든요, 사람. 하지만 절대 쫄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 한번 다음 주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9시에 주식 챔피언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